이 빈 곳에다 그림을 그리고 의자의 크기를 정확한 배율로 줄이고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이제 의자를 건물 안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빈 공간에 의자를 그릴 건데요. 의자를 그리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지금 단위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 도구 단축키 R을 이용해서 사각형 도구를 그리면 저는 지금 이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그리고 소수점이 없는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밀리미터 단위로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율을 조정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일 거기 때문에 일부러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의자를 만들어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엉덩이 닿는 부분에 판을 만들 건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일부러 가로 세로 4m씩 그런 밀리미터로 따지면 4,000 가로 세로 4,000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의 판의 크기가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앉아있는 책상의 높이가 한 75cm, 바닥에서부터 75cm 떨어지고 실습대 높이가 한 800 정도라고 했을 때 이제 의자의 높이를 저희가 한 450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밀고 끌기 툴을 이용을 해서 450mm.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은 450mm니까 지금은 10배를 크게 하니까 여기서 4500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그려졌죠, 의자가. 저희들이 어차피 배율을 적용해서 크기를 줄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러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만 남고 면을 일부를 제거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오프셋, 자, 단축키는 F입니다. 오프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죠. 오프셋 기능 이용을 해서 테두리 도형의 똑같은 크기의 도형을 안쪽에 그리기 위해서 오프셋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프셋을 적용한 다음에 저는 적당하게 안으로 500m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 부분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사각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선을 몇 개 더 이렇게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사각형 도구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쉽사리 이렇게 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동시에 없앨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요. 다리만 남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량을 밀고 끌기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쭉 밀면 이런 식으로 다리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철제로 만든다고 했을 때 다리 부분이 철제고요. 위에 상판 부분을 나무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밀고 끌기 툴을 이 엉덩이 닿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층이 지는 이런 식으로 상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요 나누어진 경계 윗부분만 목재처럼 보이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300 정도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지금 뒤집혀져 있는 모습인데 회전을 시켜봐서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의자가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해서 의자의 색깔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상판 부분만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페인트 버킷실에서 단축키는 B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저희들은 목재를 선택을 해서 어울리는 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의 목재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목재가 입혀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다리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귀찮으면 이런 식으로 끌어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선택이 됐고요. 여기는 저희가 금속, 뭐 좀 짙은 색깔의 금속을 이렇게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의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의자가 옆에 떨어져 있는데 요걸 이제 저희들이 전체 선택을 해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과 면이 각각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요소처럼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배율 도구, 여기 보시면 좌측에 이게 툴 팔레트에서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율, 단축키는 S를 누르면 이렇게 배율이 적용이 됩니다. 스케일의 준말이겠죠? 여기서 모서리를 붙잡고 이렇게 밀고 끌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보이는데 특정한 부분을 붙잡으면 이렇게 폭이 줄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높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게 대각을 붙잡고 이렇게 줄이면 배율의 적용에 따라서 정확한 같은 사이즈로 모든 부분이 줄어드는데요. 저희들은 10분의 1로 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여놓은 다음에 키보드에서 0.1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요거를 도로 세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전하는 명령어, 여기 아까처럼 왼쪽 툴 팔레트 밑에서 네 번째 여기 있는 회전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물체를 X, Y,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Q를 누르시면 이런 식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윗면이 정사각형인 모습의 이 의자를 그렸기 때문에 저희 녹색으로 보이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보이는 거를 붙잡고 돌리면 아마 바로 쓸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또 한 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은 180도를 뒤집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려놓고 키보드에서 180을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의자는 선 모습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 건물 안으로 가져가야겠죠. 건물 안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Move 명령어 단축키 M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고 이 밑에 부분을 잡아서 다리 끝 부분을 잡아서 이동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를 가지고 와서 면에 갖다 놓으면 의자의 옮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려놓은 물체를 여러 개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간격으로 물체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실같이 생긴 안에 교재 이렇게 실습용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 교실이 총 5개가 있는데 이 하나의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복사를 해갈 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의 교실에 6개만 있고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교실에서 의자를 복사해서 두 번째 교실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옮길 때는 여기 move 명령어, 이동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좌측에 있는 툴 밑에서 네 번째 툴의 첫 번째에 있습니다. 단축키는 M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의자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의자가 이동이 되는 게 보이는데 저희들은 의자를 복사해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시지 않고요. 이 move 명령어가 실행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누르면 여기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생깁니다. 이 상하 좌우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좌측 위에 더하기 표시가 생기고요. 이런 표시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움직이고자, 즉 복사하고자 하는 물체를 선택을 하면 원래 있던 물체는 그 자리에 있고요. 새로운 게 하나 복사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는 이동 명령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점이 생기면 빨간색 축선상으로 움직이는 그대로 평행 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움직여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교실에는 의자로만 한번 가득 채워 볼게요. 자, 의자로 가득 채울 텐데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의자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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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면 뭐 되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 명령어, 특히 복사된다는 플러스 표시가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복사 이동 명령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적당한 간격을 떨어뜨려서 클릭을 하시면 하나가 복사가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건들지 마시고 키보드에서 곱하기는 키패드에는 숫자 9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보통 이 자판 치는 곳에는 숫자 8번하고 같이 있습니다. Shift 8을 누르면 되겠죠? Shift 8을 누르면 곱하기 표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들이 뭐 5개를 복사하겠다 그러면 곱하기 별표시겠죠? 별표시 5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이것처럼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이 5번이 반복이 되는, 그러면 의자 하나가 5번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졌겠죠? 이런 다음에 이걸 또 선택을 해서 이 6개의 의자를 선택을 하고 또 이동 명령어, 복사 이동 명령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밑에 쪽으로 하나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별표 4 이런 식으로 하면 의자가 많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물체를 굉장히 많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 다음에 각 교실의 특색에 맞게끔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교실에는 저희들이 테이블을 하나 일단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상하 좌우 같은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복사 이동 명령어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로 넓게 하나를 띄워 놓은 다음에 나누기를 해볼 거예요. 나누기는 이제 슬래시 표시인데 키보드 본자판에서는 오른쪽 시프트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키패드에서는 숫자 8 위에 있습니다. 나누기 저희들이 나누기에서 한 이 정도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갑자기 가운데 있던 게 생겼죠. 간격이 2개로 생겼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옮기고 나누기 3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3개의 간격을 두고 의자가 배치된 게 보이시죠? 선택툴로 테이블 선택을 하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나누기 3을 하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가로 세로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가로 간격, 세로 간격이 각각 같게끔 테이블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을 같은 간격으로 많이 배치할 때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 특성에 맞게끔 뭐 회전 도구 Q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뭐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